오늘은 미술 감상과 비평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미술에 대해서 감상을 하실 거고요. 이 현대미술의 특징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세기 미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20세기 미술의 가장 큰 특징은 추상미술의 등장입니다. 추상의 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과학기술 문명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채 성숙되기도 전에 인류는 스스로의 이성과 그 업적을 불신하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 미술은 끊임없이 양식과 형식을 파괴하고 또 새로이 하면서 산업, 제품 및 기술까지 매체로 끌어올려 급격히 다양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작품을 보겠습니다. 미래주의 작가 작품인데요. 발라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끈에 묶인 개의 역동성, 움직임을 표현하려고 애쓴 흔적이 느껴집니다. 지금 강아지가 움직이는 모습이 겹쳐서 표현되어 있는 게 특징인데, 이 미래주의는 19세기의 자연주의적이고 역사주의적인 흐름에 대한 반작용으로 급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진보적 세계관을 표명하여 20세기 초 이탈리아에서 탄생한 미술운동입니다. 미래주의 작가 발라의 작품입니다. 미래주의 작가입니다. 보초니, 연속성의 독특한 형태, 여기도 움직임을 표현하려 애쓴 흔적이 보여요. 미래주의 화가들이 선호했던 모티브는 기계, 기차, 자동차 등 현대성을 상징하는 사물들이고 대상의 리드미컬한 역동성을 표현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야수주의 작가 작품입니다. 슐레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작품 제목은 빨간 블라우스를 입고 무릎을 접은 왈리라는 작품입니다. 야수라는 표현은 미술 비평가 루이 복셀이라는 사람이 1905년 파리에서 열린 살롱전에 전시되었던 일부의 화가들의 작품을 비난하는 의미로 처음 사용됩니다. 이들은 강렬한 원색 색면을 통해 내면의 심상을 표현했던 고갱에서 영향을 받아서 강렬한 색채의 대비와 과감한 형태의 단순화를 통해 야수파 양식에 도달하게 됩니다. 분리파라고 불리는 올브리 빈 분리파 빌딩입니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중심으로 아카데미의 규범으로 또 분리된 미술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분리파라고 하였고요. 이후 건축과 공예에 영향을 끼칩니다. 분리파 작가입니다. 클림트, 아델 블로우 바우어의 초상. 초기 분리파 그룹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초기 분리파 그룹의 특징은 자연주의, 이상주의, 아르누보에 이르는 다양한 양식의 작품들이 제작됩니다. 그 이후 등장한 분리파 작품은 표현주의 미술을 표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상징주의 작가입니다. 르동, 키클롭스라는 작품입니다. 상징주의는 19세기 후반 감각과 상상력을 중시하던 미술 경향입니다. 구체적 현실을 중시한 사실주의와 과학적 실증주의에 반대하여 배후에 숨겨진 의미와 암시와 직관, 환상과 상상력을 통해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상징주의 작가입니다. 모로, 환영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사실주의에 반하여 감각이나 환상, 상상력을 통해 사물을 파악하려 하였습니다. 상징주의 선구적 화가인 모로의 작품은 문학적 색채가 강한 환상적인 그림을 제작하였습니다. 야수파 작품입니다. 드랭, 체링 크로스 다리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야수파는 강렬한 원색과 변형된 형태의 단순화가 마치 야수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명칭이 되겠습니다. 색을 야수와 같이 사용한다 해서 야수파라 불리기도 합니다.
야수파의 마티스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작품 제목은 춤입니다. 야수주의 대표 화가로는 마티스, 블라멩크, 드랭, 마르케 등이 있는데 자연의 풍경과 인물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입체주의 작품입니다. 브라크, 레스타크의 집이라는 작품이 되겠죠. 여러 시점에서 관찰한 대상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해하여 한 화면에 구성하였습니다. 입체주의 피카소 작품입니다. 키타라는 작품이에요. 1907년 파리에서 피카소, 브라크 두 화가가 공동 작업을 통해 탄생한 회화와 조각 양식으로 20세기 초 현대미술의 가장 큰 흐름 중 하나입니다. 이 화가들은 특히 세잔의 후기 인상주의 양식에서 영향을 받아 대상에 분석적 접근하여 다양한 각도에서 관찰하고 각각의 상이한 측면을 작은 기하 형태의 결합을 통해 동시적으로 재현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대상과 연관성을 강조하기 위해 벽지나 티켓, 신문조각 같은 일상의 사물들을 화면에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도입하였습니다. 파리파, 에콜드 파리 작품입니다. 모딜리안이라는 작품이고요. 작가이고요. 모자를 쓴 에뷰테른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파리파는 1905년에서 1925년까지의 파리 미술계를 두루 이끄는 명칭입니다. 몽마르트나 몽파르나스의 비프랑스계 화가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파리파입니다. 샤갈이라는 작가의 마을과 나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다양한 배경과 예술관을 가졌던 이들 파리파 작가들은 입체주의로부터 거리를 두고 표현주의를 선호하게 됩니다. 1930년경에는 초현실주의로 넘어가게 됩니다.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노을대,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야수주의가 자연, 풍경과 인물 등을 주로 그린 반면 이와 유사한 시기에 탄생한 독일 표현주의는 사회 비판적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표현주의 작가입니다. 뭉크, 절규라는 작품입니다. 일반적으로 표현주의는 아카데즘적이거나 고전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주관적이고 개성적인 필체를 통해 내적 감흥을 표현하려는 예술 양식이고 20세기 초 독일에서 발전했던 미술 양식이 되겠습니다. 표현주의 바흐랄의 어벤져라는 작품입니다. 표현주의 콜비츠, 아이들을 낚아채는 죽음이라는 작품입니다. 표현주의 히르이너의 드레스덴의 거리라는 작품입니다. 다다이즘이라고 하는데요. 듀상이라는 작가의 자전거 바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다다이즘은 1차 세계대전 영향으로 반문명, 반이성의 반미술을 표방하여 기존 미술 양식을 파괴하고 우연성을 강조한 다양한 실험을 선보인 미술사조를 말합니다. 다다라는 말은 우연히 펼친 사전에서 발견된 무의미한 단어에서 유래하였고 뒷상은 레디메이드와 사진, 오브제 등을 통해 기성미술에 대항해 보려 하였습니다. 레디메이드는 기성품이란 뜻으로 특히 뒷상이 이를 작품의 매체로 사용했는데 오브제의 선택은 작가의 우연적인 선택이었으며 오브제의 제목을 달아줌으로써 그 실제성이 근본적으로 변화한다고 주장합니다. 우연히 발견된 오브제를 화랑이라는 장소의 이동만으로 본래의 기능은 제거되고 화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미적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다다이즘 작가입니다. 말레이의 눈물. 다다이즘 작가입니다. 호후의 포토몽타주. 다다 예술가들은 표현 방식의 한계를 넘어서 사진, 타이포그라피, 콜라주, 포토몽타주, 어셈블리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현대 미술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타이포그래피는 문자를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그래픽 디자인을 말하고요. 콜라주는 작품 화면에 붙인다는 뜻으로 전혀 다른 개념을 다른 방식으로 결합시켜 관람자로 하여금 부조리와 냉소를 일으켜 이미지의 연쇄반응을 일으키는 효과를 일으키는 제작 방법을 말합니다. 포토몽타주란 사진을 오리고 조립하여 새로운 합성 이미지를 만드는 기법을 말합니다. 앵포르멜 파파입니다. 듀뷔페, 옷깃을 세운 배우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추상표현주의의 경향으로 전쟁의 참상을 물감덩어리, 균열이나 얼룩을 통해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이 되겠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입니다. 달리의 기억의 지속. 초현실주의는 다다이즘과 정신분석학의 영향을 받아 인간의 꿈, 공상, 환상 등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합니다. 데페이즈망, 프로타주 등 다양한 기법을 개발합니다. 초현실주의, 데키리고, 거리의 우울과 신비. 다다이즘에서 발달했으나 이와는 다른 면모를 보입니다. 다다이즘이 반문화, 반예술을 표명하며 전통을 해체하고자 했다면 초현실주의 작가 운동들은 한 발 더 나아가 이를 대체할 새로운 예술의 내용과 표현 매체를 제시해줍니다. 이들은 억눌려왔던 무의식의 세계, 비이성적인 것, 상상의 세계를 해방시켜 완전한 정신의 자유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마그리트의 예지력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초현실주의 작가 에른스트의 형상이라는 작품입니다. 추상미술입니다. 말레비치, 검은 절대주의 사각형. 추상미술은 자연의 구체적인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점, 선, 면, 색채의 순수 조형 요소와 원리로 표현하는, 즉 회화의 표현 요소인 색채와 형태가 대상 세계를 재현하는 기능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이 사용되는 비대상적 미술을 지칭합니다. 추상미술은 1910년대에 탄생하였는데 20세기 미술의 가장 중요한 발전의 하나로 간주됩니다. 추상미술입니다. 몬드리안의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 추상미술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되는데 첫 번째로 몬드리안처럼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며 직선적인 형태가 두드러지는 기하학적 추상, 차가운 추상이고요. 두 번째로는 칸딘스키의 인상이라는 작품인데요. 직관적이고 감정이 두드러지며 곡선이 지배적인 유기적 생물적 형태의 추상적인 비기하학적인 추상, 즉 뜨거운 추상이 있습니다. 자, 다음 작품은 추상미술 클레라는 작가의 집 나르는 아이들의 작품입니다. 다음 작품은요, 추상표현주의입니다. 로스코, 작품 제목은 5번, 22번. 이 작품은 생면회화라고 불리며 추상표현주의라고도 불리는 이 경향은 캔버스의 평면성을 강조한 넓은 생면으로 이루어진 추상회화를 말합니다. 추상표현주의 작가입니다. 데쿠닝의 작품 제목은 추상. 추상표현주의죠. 플록, 잭슨 플록의 가을의 리듬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미술 경향입니다. 물감을 뿌리듯이 하여서 액션 페인팅이라고도 하고 거대한 화면을 활용하여 역동적이고 충동적인 움직이면서 제작하는 행위 자체의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추상표현주의 특징은 첫째, 대형 작품을 선호하고 둘째, 캔버스의 평평한 표면 특성을 강조하고 그림의 모든 부분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개념으로
모든 캔버스를 공평하게 채운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품은 팝아트이고요. 라우셴버그라는 작가의 벨리니 1이라는 작품입니다. 팝아트는 일상에서 범람하는 대중소비문화의 이미지를 소재로 차용한 미술 경향으로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일상과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광고, 상품, 뉴스, 만화 등의 이미지를 토대로 대중문화를 기초로 하여 제작된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팝아트 작품이고요. 리히텐슈타인, 물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만화 양식의 회화가 아주 인상적인 작가의 작품입니다. 팝아트 작가입니다. 올덴버그, 부드러운 모피의 익살들이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 부드러운 재질의 일상의 사물을 응용해서 조소를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조소 작품을 소프트 스컬프처라고 합니다. 기존의 질서를 뒤흔들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합니다. 재료는 주로 비닐, 섬유, 아크릴 물감으로 채색해 음식이나 일상용품을 확대해서 제작하게 됩니다. 팝아트 작가입니다. 워홀의 제목은 상자들. 워홀의 작품까지 감상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20세기 조소와 건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